여러분, 솔직히 저는 반거지가 돼서 온 거랑 마찬가지예요. 뭐 이사 비용은 둘째 치고 뭐 화장품도 하나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심지어 집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이들 옷, 아이들 장난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식주 해결되는 게 없어요. 와, 정신 차리고 일어날게요. 오뚜기 정신으로요. 안녕하세요, 아리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베트남에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샵을 하나 정도 해볼까 해서 갔는데, 베트남에서 생활하면서 어떤 사업이 괜찮을까 이것저것 생각한 것도 있고 해서 여러분에게도 공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베트남에선 어떤 걸 해야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어떤 걸 해야 많이 벌 수 있을까요, 돈을? 정말 한 가지 직업으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몇 가지 직업을 두고 일을 해야 될 것 같았어요. 베트남에서 제가 생활하면서 느낀 점은, 첫 번째 느낀 점이 그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제가 한 6개월 정도 지내면서 느낀 점인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베트남 말을 꼭 배워야겠더라고요. 여기서 생활하면서 느낀 게, 한국처럼 호화롭게 인테리어가 삐까뻔쩍 안 하더라도 베트남이 현지인 상대로 이제 돈을 버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국인 상대로 막 인테리어 삐까뻔쩍 하면 정말 돈 엄청 들어요. 여기서 인력 까먹는 건 정말 우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돈을 까먹는 걸 떠나서 한국인 상대보다는 현지인 상대로 돈을 버는 게 더 괜찮다라는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이니까 편안하게 얘기할게요. 저는 뭐 인력 까먹을 돈도 없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한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베트남에서도 인력 뭐 3억 뭐 이렇게 까먹는 건 정말 순식간이더라,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베트남에 잘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전문 건물주들도 많아요. 그리고 아이가 굉장히 많고 아이를 정말 많이 예뻐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아용품 관련 사업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처럼 여기도 배달 사업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토바이가 또 많고 한국보다 인건비가 싸고 하니까 오토바이 그랩도 있거든요. 그런데 1,000원이면 1,000원 정도면 이제 거의 배달을 그 동네 안에서는 거의 다 되니까 배달 사업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IT나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 규제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일찍이 한국에서도 발달한 만큼 여기서도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베트남에서 생활하면서 보니까 베트남 분들하고 외국인들하고 구분하는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외국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 포함이죠. 더우니까 나시를 입고 다니고 노출을 합니다. 근데 꽁꽁 싸매고 다니고 긴팔 후드티에 모자 쓰고 뭐 마스크까지 하고 치마도 굉장히 긴 걸로 또 따로 입어요. 그렇게까지 꽁꽁 싸매고 다니는데 그런 분들은 다 거의 다 베트남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자외선 피부 타는 걸 되게 싫어할 것 같아서 뭐 한국 화장품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자외선 차단 크림이나 뭐 미백 쪽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해봤었어요. 굉장히 어딜 가나 여자들은 미를 꾸미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 아는 동생들도 베트남 동생인데 맨날 팩하고 피부 신경 엄청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베트남에는 거의 나이 드신 분들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고 정말로 운동도 정말 열심히 해서 여자분들 몸매도 너무 이뻐요. 그래서 내가 너는 왜 이렇게 몸매가 이뻐 했더니 노력한대요. 베트남 사람들의 특징이 정말 부지런하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러닝하고 미케비치 가가지고 뛰고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합니다. 되게 부지런해요. 일어나서 좀 웃긴 얘기를 하자면, 이건 너무 부지런해서 아침 7시만 돼도 커피숍이 만석입니다. 만석. 근데 여자는 한 명도 없고 다 남자예요. 다 남자. 그냥 커피숍에 다 모이는지 아침 7시만 돼도 7시 8시만 돼도 막 자리가 바글바글 합니다. 그래서 커피숍이나 뭐 디저트도 팔고 배달도 하고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했었죠.
다낭에 있으면 생각이 참 많아집니다. 여기는 젊은 여성분들이 많고 한국 화장법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화장을 좀 진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눈썹도 거의 우리나라 유행하듯이 지금 눈썹 타투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타투 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눈썹 타투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기술이 없으니까 하고 그런 아이템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물론 다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한국에서 어느 정도 자기가 실력이 정말 있으시다면 어디 가던 뭐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창업을 하시기 전에 베트남에 와서 기본 6개월 이상은 꼭 살아보시고 본인이 느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꼭 이 얘기는 했었는데, 정말 본인이 공부하고 느끼셔야 되니까 꼭 오셔서 한번 둘러보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투자하는 시간만큼 자금적 여유도 많이 필요하겠죠? 베트남에서 살다 보면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만날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서 정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 보면 술값이 뭐니 돈을 굉장히 많이 지출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 좀 줄이셔야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피부관리샵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마음을 접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이 불황 속에서도 정말로 살아남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바로 정말 의외로 마트였습니다. 편의점 같은 거. 정말 코로나 이후에도 망하질 않아요. 심지어 코로나 전에는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진짜로. 외국 분들도 많고 한국 분들도 많고 기념품도 여기서 사가는 것도 많고, 그런데 코로나 때도 죽지도 않고 굉장히 잘 되는 게 마트다.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1등으로 마트였네요. 뭐 1등이 아닐 수는 있지만 그냥 보이는 것 중에 아직까지 잘 견디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해외에 나와 있으면 돈 씀씀이가 굉장히 커지고 지출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보다 또 모으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럼 오늘도 아리라이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 때 뵐게요. 바이바이.